자,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이 혼다 파일럿 굉장히 개인적으로 기대를 많이 한 차예요. 왜냐면은 제가 이 차랑 완벽히 경쟁하는 차라고 할 수 있는 그 도요타 하이랜더를 예전에 리뷰를 해봤기 때문에 이 두 차 간의 차이가 어떻게 날지 좀 굉장히 궁금했었고, 그리고 이 혼다가 세팅하는 준대형 SUV의 느낌, 이 느낌이 어떨지 굉장히 궁금했단 말이에요. 근데 저는 솔직히 이 혼다 파일럿이 이런 준대형 SUV 이상급에서는 도요타 하이랜더를 약간 그 압도할 줄 알았거든요. 근데 그 정도는 아니고, 이게 두 차 간의 장단점이 차이가 너무 명확하게 나기 때문에 좀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. 오늘 제가 이 차에 대해서 정말 자세히 리뷰해 드리는 부분 좀 잘 참고하시고 결정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가장 먼저 이 패밀리카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승차감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. 좀 이렇게 빠르게, 요철이 굉장히 심한 구간이에요. 항상 말씀드리지만 빠르게 달릴 때 느껴지는 느낌이, 일단 승차감이 뭐 이 차나 하이랜더나 되게 좋아요. 정말 좋아요, 이렇게 달려보면. 근데 좀 재밌는 부분이 뭐냐면 이 두 차의 승차감 자체가 굉장히 좋기는 한데, 그 승차감을 좋게 만들어주는 로직 자체가 차이가 좀 많이 나가지고 좋긴 좋은데 좋은 느낌이 좀 많이 다르게 느껴져요. 이 차를 가지고 이런 요철이 굉장히 많은 구간에 가면은 어떻게 느껴지냐면, 이 노면을 좀 더 읽는다, 그리고 하체에서 일어나는 진동이 나한테 더 좀 많이 들어온다, 이런 느낌이 파일럿이 좀 더 강해요, 하이랜더보다. 이거는 사실 제가 혼다 차량들을 탈 때마다 토요타 차들과 비교했을 때 항상 느끼는 느낌인데, 혼다 차들은 댐퍼 스프링을 약간 좀 탄탄하게 만들어 놓는 편이기 때문에 이런 여기 노면을 좀 읽는다라는 느낌은 확실히 좀 강할 수밖에 없어요. 실제로 이 차의 스프링을 보시면 건선량이 확실히 타이랜더보다 좀 덜 말려 있어요. 이 스프링 감쇄력이나 이런 것들이 약간 좀 단단할 수밖에 없는데, 근데 제가 어제 이 차를 테스트하면서도 좀 느꼈지만 이 승차감이 되게 익숙한 느낌이 드는 게 뭐냐면, 이 차의 이런 요철 승차감이 그 제네시스 GB80 있잖아요. 그 차랑 되게 흡사해요. GB80의 승차감은 하체 소재나 하체 설계 자체를 굉장히 좋게 만들어 놔가지고 이 승차감을 좋게 할 수 있는 좋은 재료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하나의 그 에어스프링이 없다라는 굉장히 큰 그 아쉬움 때문에 준대형 SUV의 그 무거운 상체를 버티기 위해서 좀 단단한 댐퍼와 코일 스프링을 넣어줘야만 했고, 그로 인해서 이런 요철에서 약간 통통 튀는 승차감을 만들어주는 그 느낌이 정확히 이 혼다 파일럿에서 느껴져요. 차체를 버텨주기 위해서 댐퍼 스프링을 좀 탄탄하게 만들어준 것도 똑같고, 그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이런 요철을 만날 때 약간의 노면을 읽는 듯한 이런 승차감이 GB80이랑 굉장히 흡사합니다.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혼다 파일럿의 승차감이 안 좋다라고 단정하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운 게 뭐냐면, 제가 조금 빠르게 가볼게요. 굉장히 심한 요철이 이렇게 빠르게 갈 때, 그것도 모자라서 앞에 보이는 방지턱을 이렇게 거의 한 75km로 넘을 때, 이건 뭐 일상적인 상황은 아니지만 극단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는, 이 차는 이렇게 넘을 때 제가 정말 칭찬하고 싶은 게 뭐냐면, 동급에서 비교할 수 없는 그 독보적인 차체 강성, 특히 정확히는 지금도 이렇게 넘을 때 독보적인 그런 강력한 하체 강성이라는 게 정말 잘 느껴져요. 그게 뭐냐, 하체에서 아무리 강력한 충격을 받아도 그 상체가 과도하게 흔들리는 법이 지금처럼 없단 말이에요. 지금 이렇게 빨리 달리는데, 이게 말로만 들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, 이게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 대중 브랜드, 예를 들어서 뭐 도요타, 뭐 포드, 뭐 푸조, 뭐 이런 차들, 현대기아 포함해서 이런 차들에서 이런 느낌을 느끼기가 쉽지가 않아요. 보통 이런 느낌은 프리미엄 브랜드, 뭐 X5, GLE, 뭐 Q7 이런 차들에서 쉽게 느낄 수 있는 느낌이거든요. 근데 이 차에서 이런 느낌이 느껴진다라는 게, 저는 거의 이 준 프리미엄급 승차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, 이게 사실 이 차가 이럴 수밖에 없는 게, 딱 그 상체와 하체를 연결하는 그 모든 부위를 보면은 다 정말 강력하게 연결해 놨어요. 프론트 로어암을 차체와 연결한 방식을 보면은 그 부싱 안쪽에다 로어암을 넣어버려서 쓸데없는 움직임을 최소화했거든요.
특히 이 차가 전륜구동 기반임에도 불구하고 후륜구동 기반 차들이 보여주는 그 5링크 서스펜션을 적용했다는 건데, 이 링크들이 너클하면서 각도를 최대한 많이 준 채로 서브 프레임에 연결이 되기 때문에 특히 리어의 흔들림 안정성을 굉장히 높여주죠. 진동이 안 올라온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. 하체에서 진동 5가 일어나면 계속 5, 4, 3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고 한번 5 때리고 없어진다는 거예요. 자, 그러면 하이랜더는 어떠냐? 하이랜더도 그 에어 스프링이 없어요. 근데 감히 에어 스프링이 없으면서 그 하이랜더는 댐퍼 스프링 세팅을 굉장히 부드럽게 해놨어요.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도요타에서 맨날 하는 서브프레임하고 서스펜션 사이의 그 하드포인트에 고무부싱을 많이 넣어놨기 때문에 사실 이런 저속 승차감에 있어서는 도요타를 이길 수 있는 차들이 없어요. 여러분들이 이 시승을 할 때 시내에서 승차감은 하이랜더가 더 좋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을 거예요. 하지만 하이랜더 같은 경우는 뭐가 단점이냐, 그런 고무부싱,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강성을 좀 떨어뜨릴 수 있는 요소, 상하체의 일체성을 약간 좀 떨어뜨릴 수 있는 요소가 들어갔고, 그 다음에 댐퍼 스프링이 너무 부드럽기 때문에 특히 방지턱을 넘을 때 딱 리어가 한 번 떨어지고 딱 잡아야 되는데 한 번 떨어지고 꿀렁 한 최소한 2번 정도는 꿀렁이는 그런 느낌이거든요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이 계속 겹쳐지면은 뒤쪽에 탄 사람들이 약간 좀 멀미가 날 수도 있죠. 그래서 그런 차이점들이 있고, 자, 그리고 2열 승차감도 좀 테스트해보러 지금 열심히 이렇게 2열에 앉아가지고 가고 있는데, 일단 약간 좀 인상적인 건 뭐냐면 1열보다 이 요철에 먹어주는 승차감이 조금 더 좋은 것 같기는 해요. 이게 원래 보통은 2열이 원래 바퀴 바로 위에 있다 보니까 1열보다 당연히 승차감이 안 좋기 마련인데, 보통 이렇게 조금 신경을 쓰는 차들을 보면은 그거를 감안해가지고 2열 댐퍼 스프링 세팅을 1열보다는 확실히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어 놓는 경향이 있어서 그 점은 조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, 이게 진짜 잘 이 중간점을 찾아야 되는 게 2열의 댐퍼 스프링이 너무 풀어나 버리면은 이 방지턱을 넘거나 했을 때 위아래 움직임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을 때 무거운 차체를 잘 잡아주지 못해서 2열의 안전 승객이 약간 멀미가 나거나 그럴 수 있는데, 이 차는 하이랜더보다는 딱 그 중간점을 굉장히 잘 찾은 것 같아요. 이렇게 좀 높은 방지턱을 좀 빠른 속도로 넘어도 위아래 움직임 자체는 하이랜더보다는 많이 허용을 해요. 근데 떨어질 때의 충격을 얼마나 깔끔하게 먹어주냐,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파일럿이 우세행, 그리고 이 공간감 자체도 전륜구동 기반의 중대형 SUV이기 때문에 공간감에서는 나무랄 데가 없긴 한데, 확실히 이 착자감 면에 있어서는 파일럿이 조금 더 탄탄한 편이에요.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냥 딱 앉았을 때 느낌은 하이랜더가 조금 더 우수할 수 있어도 2열에 앉아가지고 주행을 해보면은 프리미엄 SUV의 느낌은 파일럿이 조금 더 우세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자, 여기까지 보시고 관심이 생기신 분들은 혼다 아노모터스 강남 전시장으로 문의해 주시면 되는데, 이 전시장의 장점이 이제 시승을 할 때 옆에 영동대로가 있고 위에 올림픽대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들을 조금 더 잘 느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, 이 전시장이 서울에서 유일하게 판금도장까지 할 수 있는 성수 서비스 센터도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딜러사거든요. 그래서 그런 점들에 있어서 좀 이점이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쪽으로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그 다음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, 바로 이 파워트레인이에요. 이 차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3500cc V6 자연흡기 엔진에 10단 미션을 걸어놔가지고 289마력에 36.9kg 포스미터를 내주고 있는데, 일단은 뭐 이렇게 다운사이징이 대세가 된 시대에 여전히 이런 3500cc 6기통 대배기량 자연흡기 엔진을 장착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막 좋게 보지는 않아요. 또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, 이거는 뭐 연비의 문제를 떠나가지고 이런 큰 차에 자연흡기 엔진이 들어가 버리면은 일단 이렇게 가고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가속을 하잖아요. 스로틀을 밟고 이렇게 가속을 해요. 가속을 하면은 이 터보차에 비해서 이 초반 토크가 굉장히 부족하다는 게 느껴지고, 이 큰 차에 자연흡기 엔진이 결합됐을 때 나오는 가장 큰 이 단점이라고 보는데, 아니 뭐 자연흡기가 아예 안 좋은 건 아니에요. 이렇게 가속을 하면은 되게 차가 힘이, 그러니까 일정하게 이렇게 쭉 이렇게 나온다는 점에 있어서, 그러니까 아직까지 토크가 떨어지지는 않아요. 이렇게 쭉 힘이 일정하게 계속 지치지 않고 계속 나와요. 그런 점은 굉장히 이 느낌이 깔끔하고 좋기는 한데, 지금 한 100km에 1900 rpm 걸려있잖아요. 근데 이렇게 가속을 하면은
이게 딱 이렇게 내가 스로틀을 쳤을 때 RPM이 2000, 3000, 4000을 거치면서 나오는 그 확 터지는 초반 토크가 좀 많이 부족하다는 게 어쩔 수 없이 느껴지긴 해요. 솔직히 저는 이렇게 무겁고 큰 SUV에서 그 터보렉하고 초반 토크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은 저는 터보렉을 선택을 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렇게 가속을 할 때 터보렉이 조금 있더라도 차라리 그 터보차저에서 터지는 그 초반 토크가 강력한 그 느낌을 선택을 하겠다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 터보차들은 내가 이 스로틀을 딱 밟으면은 육상 선수가 딱 준비를 하고 있다가 땅을 박차고 힘있게 나가는 그런 느낌이라면, 이런 자연흡기 차에서 급스로틀을 밟는다라는 거는 약간 그 육상 선수가 물속에서 스타트를 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내가 발을 열심히 구르고 있지만 그 발을 구르는 만큼 내 몸이 그렇게 힘있게 나가는 느낌은 아닌 그런 느낌이라는 거죠. 사실 이런 자연흡기 엔진 차들은 요즘에는 스포티하게 세팅이 된 경량화된 차에 조금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그런 차들은 이제 터보렉을 줄여주고 RPM 자체를 높게 쓸 때 그 자연흡기 특유의 그 힘이 쭉 고 RPM까지 나오는 그 느낌을 위해서 자연흡기 엔진을 쓰는 거는 좋은데, 초반 토크가 필요한 굉장히 큰 SUV에 사용하는 거는 약간은 좀 부적절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긴 드네요. 근데 어떻게 또 따지고 보면은 그 하이랜더도 사실 자연흡기 엔진이기는 해요. 4기통 자연흡기 엔진에다가 하이브리드를 걸어놨기 때문에 뭐 이 차랑 크게 입장이 다르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, 솔직히 하이랜더는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. 애초에 기대를 할 수 있는 차가 아니라는 생각이 있어요. 왜냐면은 184마력의 그 자연흡기 4기통 엔진에다가 하이브리드 걸어놨는데, 이렇게 차는 이렇게 가속을 하면은 전기 모터의 출력이 그 개입을 잘 안 해요. 그렇다 보니까 아예 안 나가요. 그 차는 그냥. 그러니까 2차로에서 1차로로 추월 가속을 하기가 약간 무서울 정도로 차가 잘 안 나가는 측면이 있기는 한데, 이 차는 아무래도 6기통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기대를 하는 게 있는데 차가 여러분의 기대만큼은 좀 못 미칠 수도 있다, 이런 개념으로 좀 설명을 드린 거긴 합니다. 자,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우려했던 이 차의 연비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면, 일단 제가 지금 27km 정도 이런 고속도로에서 정속 주행을 했어요. 근데 아까 제가 지금 방금 테스트를 한다고 급스로틀을 한 6번, 7번 이상 이렇게 밟았는데, 그걸 감안해서 한 10.34km 이 정도가 나오고 있거든요. 그리고 제가 어제 이 차를 가지고 좀 시내 주행을 많이 해봤는데, 약간 시내 주행도 약간은 좀 간선도로도 섞어가면서 신호등을 받을 때는 또 멈추고, 이런 경우에서는 연비가 한 7km, 8km까지는 나오는 걸 봤거든요. 근데 완전히 시내 주행으로 들어가 버리면은 연비가 한 5km, 6km 이 정도 나오는 거를 볼 수가 있었어요. 자, 그리고 제가 추가로 좀 우려했던 미션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자면, 이 차가 지금 혼다 10단 미션이 걸려 있잖아요. 저는 솔직히 이런 패밀리카의 어떤 미션의 그런 빠릿빠릿함을 기대하고 싶지는 않아요. 어차피 뭐 이 차를 가지고 킥다운이 얼마나 빨리 되냐, 이거를 가지고 이 차를 평가할 것도 아니기 때문에, 전 대신에 뭘 중요하게 보냐, 이 미션의 부드러움과 훌렁임이 없냐,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제가 어제 시내 주행을 하면서 좀 막히는 구간 가면서 좀 많이 테스트를 해봤는데, 저속에서의 이 변속감이 굉장히 부드러워요. 정말 그 전형적인 토크 컨버터를 사용하는 그 자동 미션의 정석 같은 느낌을 보여주고 있는 미션인데,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, 이 차의 그 10단 기어비를 보시면 되는데, 1단부터 8단의 기어비는 일반적인 8단 미션이 달린 차들하고 동일하고, 추가로 9단과 10단 기어비를 추가로 만들어 놓은 개념이에요. 그러니까 10단을 만들려고 기어비를 잘게 쪼개놓은 게 아니고 9단, 10단을 추가로 만들어 놓은 개념이기 때문에, 이게 사실 진짜 10단 기어비의 장점이죠. 이게 이렇게 돼버리면은, 제가 지금 한 98km, 100km를 가고 있는데 RPM 자체가 한 1600 RPM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. 보통 8단 기어비를 가진 차들의 크루징 기어비가 이 차보다 높기 때문에 한 100km 정도 가면은 한 RPM이 한 1900에서 2000 RPM 이 정도까지 뜨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, 이 차는 한 1600 RPM에 유지하고 있죠. 그래서 이렇게 항속 기어비를 낮춰줌으로써 연비 향상에 조금 도움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. 자, 그리고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차의 주행감. 일단 주행감 자체는 혼다 차들 특유의 이 안정감이 계속 말하면 입이 아플 정도로 굉장히 안정적입니다. 이런 식으로 가속을 쭉 해도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굉장히 좋고,
안정적이고 이렇게 차선 변경해도 뒤에서 잡아주는 거 굉장히 좋아요. 안정감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이 차를 받고 나서 한 30분 정도 주행을 해봤을 때 이 주행감에 대해서 약간은 좀 신기하다라고 느껴졌던 게 뭐냐면 이 차는 이렇게 딱 주행을 하잖아요. 제가 신기하다고 느꼈던 부분이 차가 되게 도로 위에서 약간 좀 둥둥 떠가는 느낌이 약간은 좀 들거든요. 그러니까 내가 이 노면하고 약간은 좀 분리돼가지고 이 하늘 위를 약간 좀 둥둥 떠다니는 그런 느낌. 사실 여러 차를 저도 타봤지만 주행감의 느낌이 되게 다양해요. 아우디 차들처럼 이 노면하고 딱 붙어가는 그 느낌이 있는 차들이 있는 반면에 X5나 뭐 X7 이런 차들처럼 차가 되게 노면하고 분리돼가지고 되게 둥둥 떠가는 그런 느낌이 드는 차들이 있는데 이 차는 그 후자예요. 이게 왜 놀랍냐면은 보통 이렇게 에어스프링이 안 달린 차들은 이런 느낌 자체가 나기가 쉽지가 않아요. 왜냐면 에어스프링이 달린 차들은 말 그대로 하체하고 상체를 말 그대로 그 공기 주머니로 연결을 하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진짜 타보면은 그 공기층이 있는 것 같아요. 내가 공기 위에서 진짜 떠가면서 가는 그런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이 실제로 난단 말이에요. 근데 이 차는 에어스프링이 없잖아요. 코일 스프링이 달린 차가, 그러니까 물론 이게 에어스프링이 달린 차만큼 굉장히 이렇게 고급스러운 느낌은 솔직히 아니에요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느낌이 어느 정도는 난다라는 게 저는 솔직히 이게 코일 스프링이 달린 차들에서 이런 느낌이 나는 거를 전 경험을 잘 해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이게 왜 그런지 저도 이유를 좀 열심히 찾으려고 했는데 모르겠더라고요. 실제로 차가 안정적인데 도로 위를 둥둥 떠다닌다는 느낌이 들어버리면은 차가 굉장히 고급스럽게 느껴져요. 그래서 저는 그런 점이 굉장히 좀 마음에 들기는 합니다. 자, 그래서 이 차를 좀 품평을 하자면 이 혼다 파일럿 저는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차라고 생각을 해요. 왜냐면은 이 정도 공간성에 이런 큰 차를 7천만 원을 주고 살 수 있다라는 거가 사실 가성비가 굉장히 크죠. 물론 더 올라가면 이 차에서 아쉬웠던 부분들이 완벽하게 해소가 되겠지만 물론 그거는 돈이 더 들어가면 당연한 가치라고 생각하고 이 정도 돈에 이 정도 성능이라고 한다면 솔직히 정말 추천을 드리고 싶은 차이기는 합니다. 자, 그래서 여기까지 혼다 파일럿 리뷰 마치도록 하겠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